이번 강의에서는 전기 설비 기기와 전기 작업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 설비와 기기에서 변압기 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기라는 것은요,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압이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올 때는 저압, 즉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설비를 변압기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으로 성층한 철심에 두 개의 건선을 감은 횟수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교류 전압이 유도되어 다른 크기의 교류 전압으로 바꾸어 전압을 부하에 공급하는 기기, 즉 전압을 바꾸어 공급하는 기기를 변압기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압기 1차 측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입니다. 또는 특별고압이 오고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저압이다. 저압이지만 감전사고 방지 대책으로는 고압측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고압과 저압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는 저압이지만 감전 방지 대책을 세울 때는 고압에 준해서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배선과 배전반, 분전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배선과 배전반, 분전반이 뭐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입선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읽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가공 인입선 및 수용 장소의 조형물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전반. 이 배전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전소, 변전소 및 건물 등에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한 대리석 또는 철제의 반상 장치로서 개폐기, 개전기, 제어 스위치, 표시 등을 배치하여 전로의 개폐와 기기의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배전반이라면, 그 다음에 분전반은 뭐냐 이 말입니다. 분전반이라는 것은 저압의 옥내 선로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분전반이다. 즉 건물에 한전으로 도우는데 제일 먼저 받는 게 배전반이고요. 만약에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다. 1층, 2층, 3층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분전반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폐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폐기는 첫째, 개폐기의 부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부하되는 전류를 단속하는 것을 비롯하여 퓨저의 전원측이나 인입구 또는 고장 점검 회로 각 극에는 개폐기를 부착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개폐기 부착 장소는 어디냐? 개폐기 부착 장소는 일상적으로 부하되는 전류를 단속하는 것. 즉 부하되는 전류를 차단하는 곳에 개폐기를 설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퓨저의 전원측,
퓨즈가 끊어졌을 때 퓨즈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계폐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퓨즈의 전원측이다 그래야지, 이걸 퓨즈의 부하측이다 이라면 틀렸다라고 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퓨즈의 전원측이나 들어오는 인입구, 그 다음 고장 점검회로, 각각 고장 점검회로를 점검하려는데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점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장 점검회로의 각각에도 계폐기를 설치하더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계폐기 부착 시 유의사항. 부착 시 유의사항은요, 1번에서 4번까지가 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나 전선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나이프 스위치나 콘센트 등의 커버가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커버가 부서지면 충전부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이프 스위치는 규정에 맞는 퓨즈를 사용해야 된다. 네 번째, 전자식 계폐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요 네 가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폐기의 분류.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주상유입 계폐기가 나옵니다. 주상유입 계폐기. 원어는 몰라도 POS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POS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 봐놔주고, 이 주상유입 계폐기는 설치 장소에 관한 문제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설치 장소가 아니라 주상유입 계폐기 용도를 얘기하면 용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배전선로, 계폐를 비롯하여 다른 계통으로의 변환, 용도가 되겠죠. 변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전류의 차단. 세 번째는 콘덴서의 계폐. 네 번째는 접지 사고의 차단.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주상유입 계폐기다 정도 봐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로기입니다. 달로기는 DS라고 표현합니다. Disconnecting Switch에서 D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로기는 무부하 회로의 회로에서의 계폐기입니다. 무부하 회로에서의 계폐기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반드시 부하 회로에서는 차단할 수 없어요. 무부하,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부하 회로에서 차단해주는 계폐기가 디스커넥팅 스위치, 즉 달로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로기는 어디에? 차단기의 전후 또는 차단기의 청로회로 및 회로 접속의 변환 등이 있습니다. 회로 접속의 변환, 이런 등에 사용되는 게 달로기다. 달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부하 회로일 때만
개폐가 가능하다더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달로기의 사용 목적이 뭐냐? 달로기 사용 목적. 이 달로기의 사용 목적은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단기 등 기기를 점검할 때 충전 부분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작업 장소를 차단기로 정지시킨 후 다음 달로기를 열어 확실히 충전 선로를 개폐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의 절안에 사용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달로기 및 차단기의 투입과 개방 시 조작 순서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야. 달로기 및 차단기의 투입과 개방 시 조작 순서는 전원 개방을 할 때는 차단기를 개방한 다음 차단기 개방 후 달로기 개방합니다. 왜냐하면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았다면 부하가 계속 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달로기는 개폐가 안 된다 그랬죠. 전원을 차단하고 달로기를 개방한 방법. 그 다음에 전원을 투입할 때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전원을 투입할 때는 차단기를 나중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달로기 투입하고 차단기 투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무부하 회로에서만 개폐된다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나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압 개폐기가 나옵니다. 저압 개폐기는 그냥 종류 정도만 봐놔 주시면 됩니다. 안전 개폐기, 두 번째 박스 개폐기, 세 번째는 칼날형 개폐기, 네 번째는 커버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기의 종류 정도만 이거는 여러분이 봐놔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과전류에 대한 보호기. 자, 과전류에 대한 보호기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퓨즈가 있습니다. 발열 작용은 여기서 여러분 발열 작용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I 제곱 RT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 저항, 시간에 열이 비례하더라 정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전류에 비례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발열 작용을 이용한 금속체의 온도를 용융 온도까지 상승시켜 용단시키는 것이 퓨저다. 그래서 미리 전원을 차단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퓨저인데요. 퓨저는 단락을 보호하는 데 쓰이며 과부하를 보호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걸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데요. 자, 퓨저의 종류는 밑줄 칠게요. 이 퓨저의 종류에는 실퓨즈, 그림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리퓨즈, 그 다음에 관퓨즈, 그 다음에 통퓨즈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통 안에, 관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퓨즈는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때 퓨즈의 재료,
퓨즈의 재료로는 뭘 쓰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도 사지선다형으로 한 번씩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 주석, 아연, 알루미늄. 및 이들의 합금을 이용하는데요. 이걸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디 가면 알아주납, 안 알아준다는 거죠. 알아주남 이러면 됩니다. 알아주납. 그래서 퓨즈의 재료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들의 합금으로 일정한 온도에 녹아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퓨즈이다라고 반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퓨즈의 선택. 퓨즈를 선택할 때에는 네 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격 전류. 전류에 맞는, 전류가 크다면 퓨즈의 두께도 두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전압에 따라,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그 다음 사용 장소. 어떤 사용 장소에 어떤 걸 쓴다,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퓨즈의 선택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퓨즈 용단 시간. 이 퓨즈의 용단 시간은 표를 나와 있는데요. 표가 퓨즈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전격 용량이 있고, 그 다음 용단 시간이 있습니다. 퓨즈의 종류는 저압용과 고압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압용, 그 다음 고압용. 고압용은 포장 퓨즈냐 비포장 퓨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압용은 전격 전류의 1.1배에 견뎌야 됩니다. 1.1배에 견디고 전격 용량은, 그 다음에 이거는 전격 전류의 1.3배, 이거는 전격 전류의 1.25배 견뎌야 돼요. 이게 이제 전격 용량입니다. 이거는 견디고, 끊어지는 거는 30A 이하일 때는 저압은 몇 분이냐면 2분입니다. 2배의 전류에서 2분. 그 다음에 30에서 60A 이하 2배의 전류에서 4분입니다. 그 다음에 60A에서 100A, 요거는 2배의 전류에서 6분 안에 끊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고압용은 2배의 전류에서 포장은 120분, 2배의 전류에서 비포장 퓨즈는 2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된다. 요 퓨즈의 용단 시간은 좀 앞면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퓨즈의 장단점. 자, 퓨즈의 장단점도 거기에 여러분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퓨즈는 가격이 쌉니다. 저렴하고, 두 번째 보수가 용이하고요. 세 번째 성능이 잘 알려져 있고, 네 번째 구조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용단된 퓨즈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데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두 번째,
동일한 전격 전류의 퓨즈를 사용하더라도 열화 또는 취급 상태 내의 헐금 등으로 발열량이 고르지 않아 3개 중 1개만 용단되는 일이 있더라. 즉 볼트로 조일 때는 강하게 조여야지 헐겁게 조여놓으면 접촉 저항이 커져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지락 사고 또는 순간 단락이 있는 경우에 용단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단점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전류 차단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전류 차단기는 고압 회로의 경우 고장이 났을 때 흐르는 전류는 보통 때 수십 배가 되더라. 그러므로 차단하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차단기의 구조나 크기가 달라져야 한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적합한 조건은 전격 전류의 1.1배 전류에 견디고 전격 전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시간 내에 이것도 용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1배에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의 구분, 전격 전류의 구분은 30A 이하, 30A 초과 60A 이하가 되겠죠. 60A 이하, 60A 초과 100A 이하, 그 다음에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그 다음에 600A 초과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시간은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6배의 전류가 흐를 때와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시간은 60분, 이거 60분 이내에 끊어져. 이것도 60분, 그 다음에 120분, 그 다음 120분, 그 다음에 60 더하면 180분, 그 다음 240분, 240분입니다. 그런데 2배의 전류가 있을 때는 2분, 4분, 6분, 8분, 그 다음 10분, 12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20분입니다. 2분씩 증가하다가 8분 증가해서 20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기 차단기는 과전류가 흐를 때 1.1배에 견디고 1.6배 또는 2배의 차단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차단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차단기에서는 차단기의 종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차단기의 종류는 배선용 차단기, 애자형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두 번째는 애자형 차단기, 세 번째는 가스 차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 차단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공 차단기, 여섯 번째는 유입 차단기, 일곱 번째는 기중 차단기가 있습니다. 공기중 차단기, 그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가스 차단기는 말 그대로 G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스 브레이크 이런 말이고요. 공기 차단기는
ABB 양명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진공은 바큐움이라니까 VCB라고 얘기하고요. 서킷 브레이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유입 오일이니까 O죠. 그래서 OCB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는 AC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기 차단기는 ABB, 기중 차단기는 ACB. 요 양명을 한 번씩 좀 기억을 해놔줘야 돼요. 잘못 연결된 걸 찾아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환해 줘야 될 거는 유입 차단기. 회로 예입니다. 예. 요거는 필기 때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필기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거는 첫 번째 유입 차단기 절연유 온도. 유입 차단기 절연유 온도는 반드시 90도씨 이하로 해야만 합니다. 90도씨 이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보통형 유입 차단기는 자연 소호식이고 절연유 속에서 과전류를 차단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옮기겠습니다. 유입 차단기 작동 순서 이게 필기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달록이에요. 달록이 DS 이게 OCB 유입 차단기 이게 달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면 기억 투입 순서 니은 차단 순서 차단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유입 차단기가 이게 평상시에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DS라는 달록이로서 무브아시 개로된다 그랬으므로 이걸 오프 시켜줘야만 이것도 개폐가 가능하죠. 그래서 차단 순서는 B 먼저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항상 차단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거부터입니다. 그래서 B, C, A 순으로 차단하고요. 그러면 투입 순서는 달록이부터 투입해야 되겠죠. 그럼 달록이를 투입하는데 달록이면 항상 차단기 뒤에서부터 C, 그 다음에 A, 제일 마지막 B 차단기를 투입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CAB 순으로 투입하고 차단 순서는 BCA 순, 즉 항상 차단기 뒤에 것부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이패스 회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달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바이패스 회로가 있을 때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차단 순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차단 순서는 요 바이패스 회로의 거는 전혀 차단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단 순서는 저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B, C, A가 되겠죠. B, C, A로 하면 되고요. 투입은 바이패스 회로가 있을 때는 투입은 D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투입된다라고 알아놔야 돼요. 요 두 가지의 그림은 시험 문제 한 번씩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차단기의 전격 용량. 차단기의 전격 용량은요. 첫째, 단상일 경우에는 차단 용량은 전격 차단 전압에 뭐만 곱해주면 되냐면 전격 차단 전류만 곱해주면 돼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봐놔주면 돼요. 그런데 삼상일 때는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삼상일 때 차단 용량은 요 두 개의 곱에다가 앞에 뭐뭐 해주면 되냐면 루트 3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상일 때는 루트 3 곱하기 전압과 전류의 곱수로 나타내더라 정도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